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 추워도 너무 춥죠. 어제 이 추위에 강원도 스키장의 리프트가 멈추었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이용객 3시간 동안 공중에서 덜덜 떨다가 다행히 모두 좀 구조가 되긴 했는데요. 이런 일 절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였는데요. 해가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자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기 동진 모레부터는 더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 4도까지 오르겠지만 절기 동진 모레 아침 기온 영하 9도, 금요일에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또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하는 기온은 영하 20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는 동안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 많은 곳에서는 15cm가 넘어 폭설의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눈과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어서 시설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는 바싹 메말라 있죠.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세요. 주 후반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성탄절 전국의 하늘 맑을 것으로 보여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내일 한 차례 큰 눈구름이 지나고 난 뒤 찾아오는 한파에 도로 살얼음이 우려스럽습니다.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시는 등 이번 주 특보 상황에 맞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에 내년부터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애초 대체 공휴일은 국경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돼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석가탄신일은 빠졌지만 이 내수 진작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휴무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혀 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됩니다. 이 가수 태진아 씨 아들 가수 이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젯밤 11시 25분쯤 구리방향 강변북로에서 이루 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크게 들이받은 뒤 전도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근 연이어 들려오는 연예계 음주운전 소식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오전 담화를 통해 그제 발사한 정찰 위성 기술력이 조악한 수준이라는 국내 전문가 비판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라며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제대로 정상 각도로 쏠 만한 기술 수준은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곧 정상 각도로 쏴보면 될 일이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사실 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 도발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놓거든요. 근데 새삼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정말 입에 칼을 문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네, 전문가들 김여정의 이런 독한 말, 미사일보다는 이번에 처음 발사한 이 정찰 위성의 기술력에 대해 지적을 북한이 더 뼈아프게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최초로 이 자체 위성을 통한 대응력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측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자 이렇게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간 것 같다라는 관측입니다. 유독 뼈아픈 이 지적이라 그래서 더 발끈했다라는 이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큐시트웨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또 바로 민지수 기자가 준비를 했네요. 네, 제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한 발 물러선 검찰 이재명 승인 빠져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420억여 원을 약속받은 이 정 전 실장의 범죄 혐의 설명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를 무려 81차례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검찰은 2014년 이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위해 댓글 여론 작업을 했다 이런 네. 내용도 적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네. 직원들을 이용해 이 당시 형수 욕설 논란으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이재명 심경이 이해된다, 이재명이 욕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댓글을 수시로 올리게 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는데 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분명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정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혔던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문구도 삭제가 됐는데요. 네, 구속영장에서는 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이 성남시장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 네. 이렇게 적었는데 네. 이 문장이 공소장에선 빠지고 정 전 실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 적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실명은 지금 80번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속영장에는 분명히 뭐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되어 네. 있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어떤 돈을 받은 것보다는 네. 정치적 동지관계인 정진상 씨가 대신 결제도 하고 모든 어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혐의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우리 국정농단 사태 때도 최서원 씨가 사실은 돈을 받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율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적 공동체로 그렇죠. 했었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도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를 들어 대장동 일당과 거래한다든지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저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모든 것들을 이제 주도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보면 공소장에 일단 있는 것이고요. 네. 아마 이런 관계를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정에 좀 따질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직접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대장동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밝히기에는 꽤 아마 지난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성남 FC나 이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조금 연결고리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는 아마 이제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김만배 씨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직접적 혐의가 밝혀지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만 아마 네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 씨의 진술에 굉장히 아마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명확한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아마도 검찰이 앞서서 국정농단 사건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지금 뭐 경제적 공동체로 묶었었던 그때 그거를 지금 갖고 와서 모델로 삼아서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닐까라는 지금 전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저희가 검찰의 칼날이 지금 하루하루 옥죄어온다. 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근데 강재묵 기자, 예. 이재명 대표는 살아남을 거다. 예언 아닌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복당한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는 살아남을 것이라며 이 지원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 앞서도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론 인터뷰가 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것은 내가 잘못 판단했고 귀신이 쓰였든지 그랬다.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돌아갔으니까 I am so happy.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총체적으로 탄압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단결시켜서 싸워서 이기는데 우선 제 역할이 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하는데 제 부족한 능력이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놓는 그런 열과성을 다 바치겠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의지가 좀 확고한 모습이죠. 이 대표 지키기 선두주자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이 스스로도 언급했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바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 외풍에도 눈 하나 깜빡 않는 이 대표를 향한
이 지지자들의 전폭적 믿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 내에선 여전히 박 전 원장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박 전 원장 지난 2015년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상대였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면서 이 친문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 박 전 원장의 복귀가 민주당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민주당 복귀는 네. 민주당의 큰 힘이 될 것이다. 큰 힘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말 품이 넓은 당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다양성을 흡수해서 품이 큰 민주당이 되면 내년 총선 반드시 이깁니다. 이재명이 네. 혹시 사법 리스크로 위험해지면 박지원 전 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역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라도 당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역할을 있겠지만 용선을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심정으로 앞으로 박지원 원장을 잘 보겠고요. 이재명을 지키자는 것이 결국은 당을 지키자라는 것이고 당을 깬 분이었기 때문에 그 병이 또 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철책 경계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박지원 전 원장께서 옛날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여하고 네.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신다면 제가 왜 박수를 안 치겠습니까? 네, 앞서 이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했던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죠. 이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이 말을 믿겠다고 했는데요. 이 박 전 원장이 이제 81이니까 이제 옛날 버릇을 고칠 거다라고 아하. 한번 믿어보겠다,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민지숙 기자가 말을 잘못했는 줄 알았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는 말을 믿겠다는 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81이니까 네,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당내 반발을 뒤로하고 박지원 전 원장을 지금 품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좀 정중동인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2심을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발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숙 기자. 네. 근데 이재명 대표 2심도 발의하고 SNS에 글도 올렸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오늘 연달아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젯밤 자정 가까운 시각 트위터에는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 30분 뒤에 자신의 팬카페에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이 당대표실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이렇게 웃기만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모두 이 대표가 이 내부 단합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죠. 네. 이 당 차원에서도 이 내부 결속 다지게 좀 힘을 싣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이 당원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신입 당원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이 내년 3월부터는 이 대표를 포함해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을 위주로 이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당원 교육 교과서를 개정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인데 이 소위 이 대표 팬덤층을 민주당원으로 확실하게 안착시키는 동시에 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이 포석이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강재묵 기자 설명에 딱 한마디 들어있네요. 내부 결속, 촉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6개월, 7개월 넘어가고 있지만 네. 기억에 남는 건 전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임 정권의 여러 일들에 대한 부정, 부인, 그리고 심지어 사법적인 잣대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서훈, 서욱 등등 서해 공무원 사건을 빌미로,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표는 자기와 대선에서 같이 경쟁을 했던 상대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을 동원해서 지금 목에 칼을 대고 있는 형국이죠.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그러나 처음에 꺼낸 얘기처럼 정진상, 김용 핵심 두 측근을 검찰이 구속, 기소까지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실마리를 못 찾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사, 소환 쉽지 않을 거다. 기소는 더더욱 확실한 단서가 있지 않는 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깊고 긴 겨울이라고 그랬나요? 길고 깊은 겨울.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뭉칩시다. 뭐 이런 거이겠죠. 결국 이 싸움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네.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매개로 하는 싸움. 네. 그게 아마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부 결속을 위한 어떤 동력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 좀 심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숙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친노계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이 한 자리에 또 다 모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더더운 추운 계절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노무현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약 30명이 네. 김진표 국회의장과 별도의 저녁 만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친문과 친노 의원들의 결집 행보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국회 관계자는 이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인물이기는 하지만 친이낙연, 친이재명계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면서 지나친 의미 부여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친노 인사들이라고 합니다만 친노는 친문에 가깝고 친문은 이 친명보다는 비명에 사실 가깝게 지금 분류가 네.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 친노계 반찬이 썩 달갑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얼마 전에 신경민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명밖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가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응징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어떤 복당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추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앞으로 진행될 많은 수사들, 성남 FC라든지 또 쌍방울 수사라든지 많은 것들이 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상처를 가지고 과연 대선까지 롱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당의 회의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계보들은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모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서로 논의를 하고 또 모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용, 정진상 자기의 측근인 2명까지도 구속돼 버렸고 지금 이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는 또 당 대변인들한테 좀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나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못 해주느냐,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이 어떤 모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3, 3, 5 꽤 자주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문계들이. 아,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조금의 어떤 물줄기가 모여서 어느 정도의 어떤 큰 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사법적 리스크의 진행 속도와 맞물려서 네. 이 크기가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좀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친명보다는 비명의 세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 뭐 연말 연초 소환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재묵 기자. 예. 이재명 대표가 내년 2월에 뭐 미국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내년 2월 정도로 이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 한국산 전기차를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 IRA 문제죠. 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IRA 문제와 관련된 이 정부의 성과를 압박함과 동시에 이 사법 리스크를 이 경제 외교로 돌파하겠다는 이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대표 이 본인이라도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이 당내 의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뭐 일단 민생에 나는 신경을 쓰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미국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IRA 관련이면 미 의회 관계자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워싱턴 DC에 갈 거고.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있는 곳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어 연구소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은 지역이니까 와서 굳이 안 만나도 이상할 것 안 같기도 만나면 더 하고요. 이상한 거죠. 네. 오히려 이낙연 대표는 뭐 공항의 마중이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무리 뭐 당 대표를 놓고 경선을 했지만 그 뭐 서로 간의 척진 사이가 아니니까. 네.
그러나 거기서 둘이 만나는 거는 그 만남 그 자체 이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낙연 대표는 어찌됐든 당대표 경선에서 지고 네.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잖아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 계열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왜 이낙연 대표를 대리하는 누군가가 안 나왔는가? 한 자리를 꼭 차지하도록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건 이낙연 대표가 발을 뺀 건가 아니면 정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건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전혀 연결고리 없이 어떻게 다시 복귀 가능할까 싶은 의문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건 당내 역학관계고 네. 이번 이재명 대표가 워싱턴 DC를 방문한다면 이낙연 대표와의 만남이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끌긴 끌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만남의 의미는 그 이하 그 이상 뭐 특별히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회 외교라는 거. 네. 이거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서로 싸움하기 바쁜데 의회 외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의회 외교에 대해서 조금 더 힘도 쓰시고 네트워크도 좀 늘리고 그거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싱턴 DC에 가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안 만나도 이상한 거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는 의회 외교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는 거기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네요. 네,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요. 결선 투표제 친윤의 묘수, 악수입니다. 이 국민의힘 다음 당대표를 뽑는 이 정당대회 당신 100%로 하기 위한 이 당원 개정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오늘 1단계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 전국위가 열려서 의결이 됐고요. 이제는 전국위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된 게 당신 100% 투표만이 아닙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도 들어갔고요. 네. 또 하나가 이 결선 투표제 제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내용은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에 네.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 친윤계가 만약에 후보 단일화 무산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네. 이중 안전막을 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윤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안 돼서 표가 분산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득세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네. 비윤계가 득세한다라고 네. 하면은 2위로 뽑힐 이 친윤계 후보와 다시 붙여서 친윤 후보에게 표심을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시각에 친윤계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수싸움이 아니라 룰 네. 개정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이철규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친윤 후보 단일화라는 말씀 자체도 당내 선거는 늘 생각이 같은 분들끼리 단일화도 이루고 합종 연행을 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단일화를 방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걸 인위적 단일화처럼 이렇게 표현들 하시니까 되게 거북하고요. 근데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네, 이철규 의원 이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는 당대표의 대표성 문제 이전부터 있어 왔다라면서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네. 뭐 친윤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교통 정리가 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꽤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선 투표가 있으면 예전에는 이제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네. 뭔가 이제 한 후보를 만들어냈었는데 어차피 그러면 예선 한번 해보자. 서로 네. 각자 한번 띄워보고 누가 1, 2등이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네. 사전 어떤 단일화 가능성은 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원 100%이기 때문에 네. 누가 조직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꽤 아마 이게 달라지잖아요. 지금도 벌써 주자들은 지방으로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내가 하면 2등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결선 투표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대선이나 이런 데도 결선 투표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아마 후보 간 합종 연행은 꽤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각자 한번 뛰어보고 네. 예선 결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탈락을 하니까 네. 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후보 간 합종 연행은 지금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결선 투표까지 나온 어떤 그 배경에 안 그래도 지금 이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까지 도입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얘기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국민의힘의 대선 이 당 대표 후보들이 지금 두 손이 다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이런 와중에 또 장관 차출 얘기가 나와요. 계속 좀 하마평에 이르고 있는 몇몇 장관들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원희룡 장관 그리고 권영세 장관의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이 원희룡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죠. 네. 그리고 빈살만 방한 당시에 이 영예 수행 장관 역할을 하면서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 지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서는 네. 좀 일하는 장관은 원 장관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 권영세 장관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 스타 장관은 아니지만 조용히 내각을 챙기고 또 안정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좋은 인사다. 당의 안정을 넘어서 외연 확장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런 차출론이 뭐 나오거나 말거나 원님도 본인이 좋아야 하는 건데 민지숙 기자, 네.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아직까지 당사자들은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가장 먼저 사그라든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이미 줄어들었고 지난달 여기 프레스룸에 나왔던 권영세 장관 역시 장관직에 전념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굉장히 중요한 남북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네. 통일부 장관직에 네. 열심히 하고 전념하는 거 외에 뭐 다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방점을 좀 찍어도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금 그렇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제가 당대표직을 생각할 입장도 아니고 지금 그럴 여력도 없다라면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장관 차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유 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장관들 얘기가 나옵니다. 장관 차출 가능할까요? 근데 저분들 데려오면 당 대표 되나요? 100% 당심으로 반영해 놓으면 예를 네. 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이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네. 찍었다. 네. 그걸 사발통문을 돌리면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다 저분들을 찍어줄까요? 저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30대 대표가 당선됐을 때를 복기를 해보면 네. 그때 이준석 처음에 3등밖에 못했잖아요. 나경원, 주호영 뭐 당에서 오히려 더 앞선다고 하는 후보들을 네. 제치는 이변이 생겼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네.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네.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는 또 패착을 입는다. 또 하나 네. 저런 장관 출신들을 갖다 놓으면 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거야 뭐 잘하겠죠. 윤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네. 그러나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동력 확보 차원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는 정말 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제가 한번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만약 장관이 차출돼서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총선을 그러면은 잘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차출돼서 와도 당대표까지 되겠느냐는 또 별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얘기가 지금 친윤 당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지금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수아 기자.
그럼 대체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 친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단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친윤 모임이겠죠. 대표적인 친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민들레 있죠. 민들레가 이 국민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 몇 명이냐?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15명인데 네. 이 중에 6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반을 넘어서고 있고요. 네. 이 총괄 간사가 또 누구냐면 이철규 의원입니다. 용산 관저에서 네. 부부 동반 모임을 했던 그 핵심 친윤 인사 4인반 중 한 명이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네. 이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뿐만 아니라 이 세미준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세미준은 35만여 명의 보수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전국 단위의 단체입니다. 이걸 이끌고 있고요. 이 김병준 전 비대위장이라든지 권성동, 최재형, 김기현 의원 같은 이 네. 현역 의원들이 상임 고문으로 이곳에 위촉돼 있습니다. 이 당내 국민 공감 그리고 세미준까지 좀 전당대회를 위한 집결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친윤계가 체결집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면 친윤도 결집하지만 또 비윤도 결집을 할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 제목이 악수냐 묘수냐 이거였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아마 이준석 대표 그때 있을 때 뭐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가장 그 권리당원이 많은 곳이 결국 영남입니다. 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제 그 당원들을 많이 가입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많은 당원들이 어쩌면 조직화되어 있는 것들은 네. 결국 이제 당의 핵심이 결국 친윤계의 어떤 그런 당원들이 다수가 일단 결집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비윤계가 뭐 예를 들어서 하지만 비윤계가 이제 응집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누군가 또 여기 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당 대표가 대통령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척을 진다, 반대편에 선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집권 여당과 결국 대통령은 한 몸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인데 네. 만약 이런 것들이 각을 진다고 할 때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번에 아마 당대표 선거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면은 밀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마 당원들의 어떤 대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이제 친윤계의 어떤 저는 우세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좀 분석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결국 이 새 결집으로 사실 투표함은 까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곳곳에서 지금 뭐랄까요. 이 두뇌 싸움이랄까 이런 부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근데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어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희 그 SNS 내용 좀 띄워주실까요? 12월 19일 보수정당의 두 대통령이 당선된 날인데 나는 격세지감이란 기시감이 든다. 모든 정치인이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당선됐을 때만큼 민심을 두려워하면 부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썼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내 기반이 전혀 없었던 외부에서 영입된 네.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그게 가장 큰 동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개정은 여론조사 완전히 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심을 완전히 무시했다 아니면 민심을 그냥 제외하겠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 과연 정당이 외연을 확장하기, 중도를 껴안기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민심 뭐 여론조사 이런 거 이렇게 도외시하고 과연 총선이나 대선까지 네. 외연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당원만 똘똘 뭉쳐서 갑시다. 물론 총선이나 대선에 당원들만 똘똘 뭉쳐서 표를 찍어줘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단일 대우 형성할 수 있고 얼마나 쉽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 길이 쉬울 거냐.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당원들만 뭉쳐서 가다 보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연령층 비대 이건 과대 대표라는 왜곡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당신 100%에 대한 어떤
민심이 부족하게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를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헬로윈 참사 관련 얘기입니다. 제목은요. 30초 뒤 돌아 전 총리 신현영 국조위원 사퇴입니다. 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오늘 이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헬로윈 참사 관련 유가족들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적은 있는데 네. 특위위원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긴말보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듣고 해야 했습니다만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김민아 의원, 내가 한번 욕을 한번 해볼까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걔는 새끼가 없대? 시체팔이? 당신들 자식이 죽었는데 국회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이 수사 안 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지 자식들도 똑같이 당해야 돼요.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저희한테는 최고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분들이 저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 국민의힘은 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면서 항의성으로 계속해서 특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 더해서 이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 이어서 이 김상훈 비대위원의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결국 이런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두고 결국 마주 앉은 자리에서 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수아 기자가 험한 말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뭐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의 뭐 이런 말, 뭐 김상훈 의원의 말도 있었고 오늘 또 유가족도 또 거기에 또 대응해서 또 심한 말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물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양쪽 다 너무 날카롭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치를 하는 분들은 국민의 심경, 또 피해자들의 심경을 가장 먼저 다독이고 또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이 피해자들을, 특히 유족들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예전에 우리 세월호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라는 것들은 뭐 해야 되지만,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저렇게 어떤 면에서 좀 이 격한 이야기라든지 또 부적절한 비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이 유족들 가슴 속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식들을 잃고 이 가슴 아픈 유족들 같은 경우는 네. 더 사실은 비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달래주고 다독여주고 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위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 지도부가 좀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 좀 더 단호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네. 단호하게 좀 보듬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주호영 이 국조특위위원이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이 유족 대표를 좀 안아주고 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더더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유가족 목소리를 좀 경청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 오늘 만남이 간담회가 좀 성사가 됐는데 어제 사실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또 분향소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수아 기자, 네. 이 분향소를 간 게 오히려 더 논란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게 원래 한덕수 총리의 공식 일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한 네. 총리는 총리로서가 아니라 좀 개인 자격으로 아. 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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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장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하시네요.
네, 조문을 포기하기까지 좀 걸린 시간이 너무 짧았다. 뭐 30초 분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유가족 협의회는 어떠한 통지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오려고 했다. 유가족을 한 차례 더 무시한 총리의 조문, 또 다른 가해에 가깝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한 총리 조문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밝혔는데요. 이혁 씨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더 드릴 말씀은 뭐 없고요. 뭐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 한 총리에게 이 분향소에서 유가족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냐라는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의 이야기는 다 듣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내용도 좀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 단 한 차례도 유가족들을 대면하지 않은 총리가 어떻게 다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서 이제 강하게 좀 이렇게 비난을 한 건데요. 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유가족 측에서는 좀 설명을 했고요. 앞선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미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 돌아가는 길로 이제 보수 단체와 좀 악수를 하는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이제 듣고 오셨지만 분양 좀 하려 했더니 이제 못하게 하시네요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한 총리 발언의 뉘앙스를 두고도 또 논란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분향소를 모욕하고 있는 이 단체와의 악수 모습이 뭐 섬뜩하기까지도 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가 하면 이 민주당 측에서도 이 억지로 자리를 찾은 총리가 유가족만 조롱한 채 돌아갔다 이런 식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 지금 여권에 대해서 이 헬로윈 참사 유가족들하고 좀 계속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강재묵 기자, 야권에서도 이 참사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의사 출신 의원이죠. 민주당 신현영 의원 얘기인데요. 이 헬로윈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투입된 이 닥터카가 이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고 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이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 참사 이튿날인 새벽에 이 재난의료지원팀 이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는데요. 이 현장 도착까지 54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비슷한 거리 다른 출동 사례보다 이 20에서 30분 가까이 늦게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이 신 의원이 개인의 정치 골든타임을 위해 이 정작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현장에는 또 15분간 머물더니 이제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뭐 의전 논란까지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좀 하나만 좀 더 이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이 신 의원뿐 아니라 신 의원 남편도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치과 의사로 알려진 신 의원 남편이 닥터카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적 탑승 파장도 일었습니다. 이 응급 현장의 치의학 전문의가 어째서 필요하냐는 비난 등이 이제 일파만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 의원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죠. 이 신 의원은 의사로서 달려간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탑승했던 차량은 사이렌이 달린 이 환자 수송용 응급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인 닥터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남편이 동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심각해지면 치아로 사람을 식별한다고도 하더라.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국조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도 두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현장에도 가지도 않은 여당 의원들이 의료 활동을 한 의원을 상대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혹을 최초 제기한 국민의힘 이종선 의원을 포함한 여권은 이 당장 남편은 신 의원의 재난지원 홍보쇼에 필요한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이냐, 국회의원의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 개입한 사례다라고 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중입니다. 네, 일단 의혹이긴 합니다만 논란이 꽤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신현영 의원이 좀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이어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국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쟁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특위 국조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어제 신 의원 발언 듣고 오실까요?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단순히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시민단체에서 직권 남용, 그리고 공무집행 밤행, 응급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서울경찰청에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취지로 만약에 DMAT가 출동을 하는데 본인을 태워가라고 신 의원이 요청을 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불법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CCBB가 경찰 조사에서 좀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헬로윈 참사 사실 이제 한 2달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직 뭐 진상 규명, 뭐 재발 방지 대책보다는 이런 좀 사소한 이 다른 파생적인 얘기만 자꾸 오히려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덕수 총리가 분향소, 그러니까 영정이 마련돼 있는 분향소. 네. 그래서 간 거죠. 거기 갔다가 조문도 못하고 나온 거 정말 상징적이에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왔다고 해도 총리로서의 위상과 무게, 그걸 뭐 벗어 던질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 후에 정부가 얼마나 대응을 지금 적절히 했느냐, 이걸 그대로 투영해줬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서 저렇게 뭐 막말을 사실은 되받아 들은 것도 여당 역시 적절히 대응을 했느냐, 이게 그대로 투영된 거죠. 신현영 의원의 경우는 저 역시도 신 의원이 정말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새벽 1시 넘는 시간에 저 현장에 가서 나의 정치 활동을 하는 뭔가 계기로 삼아야겠다. 뭐 남편을 데려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SNS에 올려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걸 과시하려고 새벽 1시에 갔을까? 아니면 응급의료사라는 자격을 가졌다는, 그리고 명지병원에서 일을 했다면서요.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정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조를 해야겠다고 새벽 1시에 갔을까? 이건 제3자가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가서 뭐 몇 분 머무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가는데 저렇게 집에 앞 길까지 응급의료차가 가도록 경유하도록 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본말이 전부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소한 시비 하나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국회에서 깃발을 든 국정조사라는 그 중요한 일이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왜 필요하냐. 용산에 10월 29일에 행정력이 작동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뭔지, 실체가 뭔지를 국회의 시선으로 제발 파악을 해야 재발 방지책이 다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연기를 하더라도 국회의 시선으로 진상은 규명이 되는 작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일 겁니다. 다음 소식은 사건 전문이죠.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사건 사고 소식으로 좀 마무리해보려 하는데요.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또 이루 한밤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연예계 음주 사고 소식을 좀 주기적으로 전해드리는 모습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사고인데요. 이 저녁 11시 27분쯤 있던 사고입니다. 이 구리 방면으로 향하는 강변북로에서 이 차량 한 대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렇게 크게 이렇게 휘청이면서 돌더니 우측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이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복이 됐어요.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에 거의 뭐 치받다 싶은 정도로 크게 들이받았는데 이 운전자가 다름 아닌 가수 이루 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가수 태진아 씨 아들로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여러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받아온 바 있었기에 좀 그만큼 대중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뉴스였는데요. 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루 씨 외에도 이제 동승자가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는 네. 있는데 다행히 이제 부상 여부, 이 인명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음주운전 사고 자체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루 씨 본인 입장은 나왔나요? 네, 당사자인 이루 씨 조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을 인정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이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인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 관계자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루 씨 내년에 원래 방송될 예정이었던 한 드라마에서도 결국 하차하겠다. 아이고.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가수 이루 씨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루 씨도 이루 씨지만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로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태진아 씨는 혹시 뭐라고 얘기가 없을까요? 네, 아버지인 태진아 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태진아 씨 아들 이루 씨와의 인연 강조해 왔었는데 네. 아들 이루 씨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번 앨범에는 좀 어떤 곡을 타이틀로 할까 공수대 공수거라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가사를 제가 직접 썼어요. 쓰고 작곡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루한테 네가 이번에 네, 공교롭게도 노래 제목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이 태진아 씨 최근 한 방송에서도 아들 이루 씨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야기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근데 참 저희 프레스룸에서 올 한 해 이 음주운전 관련한 소식을 좀 너무 많이 전해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강재묵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 유독 연예계 음주 사고 소식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았던 한 해가 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 5월이었죠. 이제 배우 김세론 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좀 어둡지도 않은 아침 시간대로 있었던 그 사고 영상이 저기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그 가드레일과 함께 변압기를 이제 밝은 시간대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입으셨던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배우 곽도원 씨 사고도 있었죠. 이 음주 상태로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로 적발된 사례였었는데 이 역시도 어느 정도로 취했길래 길 위에서 잠든 채로 이 경찰에 적발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장 최근으로는 가수 신혜성 씨 내용도 이 발레 파킹 직원과의 갑로늘방 등 저희도 좀 이렇게 이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이 올 한 해 좀 이런 내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곽도원 씨와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며칠 전인 15일과 16일로 모두 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됐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저기 연예계 음주운전 소식을 좀 지금 약간 종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마침 또 연말 연시입니다. 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